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서 풀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파트가 있을 거야. 그래야 안 헷갈려. 선생님 원리가 뭐예요? 라고 해버리면 추정이라는 파트 자체가 원래 통계학과에서는 4년 내내 추정만 해. 추정만 배워. 4년 내내 배우고 대학원 가서도 추정만 계속 배우는 건데 그거를 그냥 수능에 한 단원에 딱 녹아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수능 쪽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추정이 있는 거는 그냥 정말 아주 대표적인 거 그냥 외워서 딱 대입해서 푸는 수준으로밖에 절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거는 그냥 외우고 대입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그렇게만 하면 그냥 다 맞아. 수능도 다 맞고 내신도 다 맞고 그리고 안 헷갈려. 외워야 안 헷갈려. 괜히 여기서 머리 쓴다고 조금 응용하잖아. 수정해서 그럼 다 틀려. 그래서 수정 파트는 약간 좀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해서 315쪽에 있는 이 내용이 제일 제일 중요해. 작년에는 30번이 여기서 나왔어. 작년 30번은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냥 제일 출제가 됐을 때 조금 어렵게 되려면 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두 가지 배웠던 내용을 합치는 거야. 알겠지? 315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항분포의 상황이야. 원래 문제 자체가 이항분포의 상황인데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상황인데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푼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 이항분포는 이제 B, N, P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구해라 라고 얘기해주면 M이라고 쓸게. 평균은 뭐 MP 분산은 MPQ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항분포의 상황은 뭐 이런 거고, 정규분포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따로따로 생각해볼게. 평균의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해가지고 맨날 요 이제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그려. 평균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래서 뭐 그냥 X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돼야 확률 구하시오 해가지고 막 표준화 시켜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 찾아가지고 해서 확률 구하는 거. 요게 주로 하는 게 정규분포는 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달라. 확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전혀 다른 상황이야. 상황 자체는. 근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라는 얘기가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런 거야. 자, 동전을 자 100번 던져요. 동전을 100번 던져가지고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 만들 수 있지? B 100, 앞면이니까 2분의 1. 이거만 딱 봐도 아하, 그럼 요 X라는 확률 변수는 뭐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항분포 어렵지 않게 세팅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볼 거야. 확률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물어봐요. 확률 구하시오 해가지고 동전이 앞면이 50번에서 한 60번 정도? 50번에서 60번 사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 이렇게 내는 거지. 이해됐지?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못 구해. 왜냐면 봐봐. 해볼게. X가 50에서 60 사이에 올 확률을 구하래. 자, 앞면 50번 나오는 확률 구할게. 100번 중에 앞면이 50번 나오래. 그럼 독립적인 100번 중에 50번은 앞면, 50번은 뒷면. 이게 50번 나올 확률이지? 자, 동전 50번 던졌을 때 앞면 51번 나오래. 그러면은 자, 100번 중에 51번 앞면, 뒷면 49번.
아이 쓰는 건 별거 아니지. 땡땡땡땡 해가지고 자 60번 나오래 앞면이. 자 그러면 100번 중에 60번은 앞면, 뒷면 40번. 이거 다 넣은 게 답이에요. 2분의 1을 100승 어떻게 구하냐. 그치? 여기 뒤에는 2분의 1을 100승이고 100 콤비네이션 50, 100 콤비네이션 51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한 걸 구하시오. 요거 구해, 이거. 시험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걸 이제 구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상황에서 이항분포의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평균 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확률을 물어본다고. 이걸 계산할 수가 없지. 봐봐,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산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하시오라고 하면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근사값으로 구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이항분포의 상황을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요 정도의 조건을 줘. n이 그냥 충분히 크면. 왜냐면은 우리가 근사값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n이 얼마다 이런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통계학에서도 그렇고 그냥 n이 적당히 크면은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도 크게 오차가 있지 않으니까 쓰는 표현 중에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정도의 표현이고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진짜 그냥 전공책들을 보면은 n 값을 보통 15, 30, 50에 따라서 그냥 거의 그냥 근사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 수능에서는 적당히 아주 큰 수치를 주기 때문에 전혀 모순은 안 생길 거고 그냥 이항분포 상황을 이제 정규분포로 내가 바꿔서 이제 한번 해볼게. 이걸 지금 구해볼게. 내가 근사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통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면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자 동전 던지는 횟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자 평균 구해봐. NP 이 정도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평균은 50. 자 분산 구해봐요. NPQ. 그래서 분산도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는 되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구한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새롭게 정규분포를 세팅을 해. 이걸 가지고 새롭게 정규분포를 하나 니네들이 만들어가. 그러면은 평균 50, 분산은 이런 식으로 25인 정규분포를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해.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평균 50번 나오는 상태에 대한 분포를 얘기해 주는 거야. 횟수의 분포가 나왔어. 물어보는 건 뭐 물어봐? X가,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예요. 50번에서 60번 사이 나오는 확률 구하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에서 이 50에서 60 사이에 올 확률이 면적이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왜? 우리 표준화 시키면 되잖아. 표준화. 자,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주면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여기가 0이고 이거 표준화 시키면 6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값이 2가 되지. 그럼 표 딱 보고 그냥 0에서 2까지 그냥 확률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인 거야. 이 답이 이거 졸라 계산한 거랑 어때? 거의 똑같다고. 근사값으로 거의 똑같이 나올 거다 이 얘기야. 요 지금 정규분포 표 이런 거 있잖아. 거기 확률값 이렇게 막 0.2577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근사값이야. 정확한 실수값이 아니고 다 무리수인데 그냥 잘라버린 거야.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거기는 다 근사값이에요. 전부 다 무리수값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해서 요렇게 구하라는 걸 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작 자체부터 알아주면 돼. 시작이 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문제는 이항분포의 상황에서 문제를 시작을 보통 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요새 문제 되게 깔끔하게 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풀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넘어가고 해서 그냥 문제 순서 차례대로 가면 돼. 그래서 보통 이항분포가 주어지면 거기서 평균 분산 구해서 정규분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정규분포의 상황에서 이런 확률로 바꿔서 계산해라 이거야.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낼 수도 있는 거야. 내신에서 이런 표현으로도 문제를 물어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의 값을 여러 개를 더하시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인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요.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쉬운 거부터. 그래서 표적인 걸로 그냥 한 두어 개 정도 볼 테니까 간단한 거부터 1230번 쉬운 거부터 할게. 쉬운 거. 이거 뭐 근데 쉽고 어렵고 문제의 스타일이 다 똑같은데 좀 쉬운 걸로 연습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서 9월 평가원이 나오면서 수능에 연달아 나왔지. 작년 9평이 1239번이었고 수능이 1240에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서 이 4점짜리 중에 이제 어려운 거 낸 게 이제 이거였어. 작년에는 연달아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냥 같은 문제인데 가장 쉬운 버전으로 자 1230번 그냥 첫 줄부터 가면 돼. 첫 줄에 자 운전자의 80%가 보험에 가입을 해요. 자 몇 명 있어? 100명 있어 해가지고 자 n은 100이야. 그 다음에 80%니까 5분의 4라고 쓸게요. 자 5분의 4는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하는 상황이야. 이해됐지? 자 가입자의 수가 76명 이상 88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요. 그러니까 인원수잖아. 인원수.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항분포의 상황이야. 이항분포의 상황. 그래서 그냥 100명 중에서 자 이제 76명 가입하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가 100명 중에 76명은 가입을 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4명은 가입을 하지 않아요. 이거 더하기. 또 100명 중에 77명은 가입을 하고, 그렇지? 23명은 가입을 하지 않고. 이거를 원래 더하시오가 정확한 표현인 거야. 알겠지? 설명하려고 쓴 것 뿐이야. 그래도 상황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캐치를 해야 돼. 아, 이게 지금 현재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으라는 얘기구나. 그것도 캐치를 해야 되고. 왜냐면 인원수로 물어보지. 인원수.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확률을 물어보잖아. 명수잖아. 명수. 확률 변수는 뭐야? 이산형 확률 변수지. 인원수니까 셀 수 있잖아. 아, 이산형 확률 변수인데 정규분포표를 줬어. 이거 연속 확률 변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중간에 갈아타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만 봐도 아, 이걸 낸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올해 안에 끝내야 돼, 이거를. 왜냐면 만약에 1년 있다가 만약에 내가 재수를 해가지고 확통 내년 수능 과목이잖아. 내년에 확통이 추가가 되잖아. 모듈이 다시 들어가요. 모듈 파트라는 게 추정 파트에서 빠진 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게 내년부터 다시 추가가 되는 게 있어. 뒤에 조금 추가되거든. 그게 추가되면 좀 헷갈려. 이거랑 내용이 다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긴 해. 그래서 올해 안 끝낼 때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올해는 헷갈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차례 들어가면 돼, 이제. 자, 이거 가지고 자, 평균 구해. 왜냐면 이거 못 구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구한다라는 거 알고 가야 돼. 자, 평균 MP. 자, 100 곱하기 5분의 4. 자, 그래서 평균이 80. 자, 분산 MPQ.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얼마가 나오나, 4제곱.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세팅을, 자, 이렇게 해요. 자, 그 인원수 가입자 수가 있어. 가입자 숫자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이항분포로 만들 거야. 그치? 가입자 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이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8일씩. 자, 이제 이걸 보고, 자, 76명 이상 88명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76, 여기가 88 해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런 상황을 내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골라줄게. 해보자. 1231번. 그 다음에 1234번. 1231번, 1234번 이렇게 두 문제.
파트가 모의고사, 니네 고3 모의고사 때 9월 달에 준비하면 하잖아. 9월에. 그치? 9월에 모의고사에 나타나. 내신으로는 주말 때 내신으로 나올 겁니다. 내신을 겪었던 친구들은 이 파트를 다시 공부할 때가 9월이라서 되게 나중에 공부를 할 거라고. 그러면은 많이 까먹을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좀 해놓으면, 아,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모의고사나 뭐 문제 엔제 같은 거 풀 때, 조금씩 그냥 계속 나올 거니까, 감은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알겠지? 내신으로는 이제 기말 때 나오는 파트고, 수능 특강이 이제 하나 나오기도 됐고 해서 이제 풀어놔야 된다. 그래서 샀어. 아, 사긴 샀어. 풀어놔야 돼. 올해 확통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 문제수도 적어서 확통 같은 거나 다른 공통 과목 이런 거는 풀어놔야 돼요. 자, 31번, 34번 대표 유형들을 한번 그냥 풀어보라고 한 거야. 자, 승선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확률 변수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승선할 확률이 10명 중에 8명이니까 5분의 4. 자,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이 있고 400명이 이제 예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00명이 예약을 지금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자, 평균적으로 배 타는 인원이 400 곱하기 5분의 4가 되겠지. 자, 분산도 계산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320명이 배에 타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몇 명? 340명이 예약 고객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340명이면 자, 문제에서 이제 승선하는 게 평균적으로 320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승선하는 인원이 여기가 이제 320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340 정원이라고 얘기했고, 총 예약은 몇 명이 한 거야? 400명이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오버된 거야? 60명이 오버가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배에 타려면 몇 명까지 탈 수 있다는 거야, 승선. 400명 중에서 승선 인원은 몇 명? 340명 이하로 와야 돼. 그래야 자리가 부족하지가 않은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배에 타는 인원이 320명이면 지금 현재 400명이 왔을 때 자, 몇 명까지가 가능한 거야? 340명까지가 정원이니까 정원 표시를 해놓고 이 인원보다 적게 와야 돼요. 적은 인원이 와야지만 배에 탈 수가 있어. 340보다 많은 인원이 오면 배에 탈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승선한 인원,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해주면, 자, 승선 인원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라? 340명 이하가 나온 확률을 구하시오. 그 얘기인 거지. 이걸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야. 이 정규분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문제를 이해를 해가지고 정규분포의 상황을 잘 만들어서 풀어줘라. 이제 요 얘기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234번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기출 문제들 유형을 한번 보자고. 이거는 이제 재작년 9월 평가원 수직선에서 이동을 하는 거네요. 4 이하면은 이제 양행 방향으로 하고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하고 해가지고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5.700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얘기인 거지. 확률 변수를 세팅을 해야 돼. 확률 변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아니 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문제를 조금 전형을 약간 이제 까다롭게 내는 걸로 이제 가는 거거든. 이제 까다롭게 내는 걸로 가는 거는 이제 확률 변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니네가 확률 변수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가지고 p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n이 얼마인지를 찾고 x라는 그 횟수가 뭔지를 찾고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4 이하 4 이하 5 이상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4 이하가 나오면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고 자 1, 2, 3, 4가 나오면이라는 얘기인 거지. 5 이상이 나오면 주사위 던졌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5랑 6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가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니? 정하는 거야. 그냥 정하는 거. 확률 변수 x를 뭘로 정할까라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야. 조금 다르게 해볼게. 뭐 예로 할게 그냥. 그냥 내 맘대로야. 예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사위 한 개 던져서 주사위 한 개가 아니고 주사위 던져서라고 할게. 그러니까 한 개지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이렇게 이제 5 이상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는 사건 5 이상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라고 해야지. 5 이상이 나오는 횟수라고 할게. 횟수를 확률 변수 x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건이 나오는 걸 확률 변수로 정하고 풀려고 하는 거야. 상관없어. 요걸로 해도 돼. 나 그냥 일부 그냥 예로 한번 해볼게. 그럼 p가 얼마라는 소리야? p가 5 이상인 거니까 3분의 1이지 이거는. 이렇게 이 사건을 확률 변수로 세팅할 거니까 나는 p를 3분의 1로 놓고 풀 거야. 근데 보통 뭐 첫 줄에 나와 있는 걸 만약 나는 예로 하고 싶어라고 예로 풀어. 예로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p가 3분의 2가 되겠지.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일부러 예로 한번 해봤어. 자, 몇 번의 시행을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핀제 됐고 이제 자, 몇 번 시행한대? 16,200번 시행한대. 그러니까 이제 n은 16,200번을 시행을 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n, p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항분수 세팅도 되고 16,200, 3분의 1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가 있죠. 자, 평균 계산해주면 5,400. 그 다음에 분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나요? 3,600. 그치? 그래서 2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세팅했지?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이제 확률을 뭘 물어보냐면, 위치가 5,700 이하가 되네요.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위치 자체가 5,700보다 왼쪽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 봐봐. 5,700이 나온다는 게 이제 뭔 소리냐면, 16,200번 중에서 x번은 왼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16,002번에서 요 x번 빼고는 이제 뭐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16,200번 중에서 x번은 왼쪽으로 1만큼 가야 되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200 빼기 x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좌표가 얼마 이하가 되라는 얘기야? 5,700 이하가 되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x가 몇 이하다라는 거 안 알려줬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1차 부등식으로 구하라는 소리인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x가 몇 번 이상 나오면 되느냐 이 얘기인 거지. 됐어요?
5250번 나오나? 16,200에서 5,700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번에 뺄수 있어. 그래서 100 나눠주면 된다. 됐죠? 여기 나오면 이제 끝.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 분산이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평균 분산 세팅해서 자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5,400 분산이 60의 제곱이면 정규 분포 곡선 요렇게 이제 구해놓고 요 값을 구해서 이거 이상이 될 확률 구하시오. 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16,200, 5,700 빼가지고 남은 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뭐 그 얘기인 거지. 확률 구하시오. 되겠다. 알겠지? 그럼 뭐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 생략을 할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요 정도고 문제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별표는 저 두 개 쳐놓고 내가 풀기에는 좀 아깝고 39번이랑 40번 문제 작년 기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과정 숙제할 때 다른 모든 문제 1244번인가까지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 두 문제를 풀면 좋겠어. 알겠지? 마지막에 이 두 문제를 풀어보면 돼. 최근 기출 문제라서 내가 바로 푸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공부해놓고 한번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운 이거 거의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으로 들 때가 어떻게 나올 때냐면 P를 바로 안 알려줄 때야. P를 알려주는 게 좋은데 P를 안 알려주고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 그런 문제가 조금 원래 어려운 거고 이거 이제 이렇게 맞으면 되고 조금 더 어려운 유형하고 볼게. 넘겨가봐 이제 318 같은 개념인데 문제 구성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하게 318조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근데 거기다가는 이제 개념은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순서대로 푸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냥 조금 복잡한 느낌이고 문제가 되게 길어 호흡이 되게 긴 문제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풀면 돼. 처음 두 줄 읽고 풀고 그 다음 두 줄 읽고 풀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야. 순서대로. 자,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조금 심한데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보통 했을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가지고 그치?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구성을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니네가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를 세팅을 했지. 그치? 그래서 이 정규분포 세팅을 싹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자가 답이었어. 방금 푼 게 이거였어. 그치? 그럼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과정이 추가가 되냐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출발을 안 하고 여기서 이 P 있지? 이 P를 바로 안 알려줘. P를 안 알려줘. 아까처럼 P 뭐 그냥 문제 보자마자 뭐 주사위 던졌을 때 뭐 5 이상 그러니까 P 3분의 1 바로 나왔었잖아. 그런 P를 안 알려주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 P를 모르는 경우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P를 모르는 경우는 이제 P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가는 과정인 거야.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뭐야? 여기서 하얀색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빨간색부터 출발하는 문제인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출발점이 조금 더 뒤에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추가가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1241번. 여기 보면은 좀 옛날 문제지.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기 되게 좋은 건데 이거를 내기에는 좀 애매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요 이하공포랑 정규공포의 이 관계가 제일 그냥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 좋거든. 이거 아니면 추정을 낸다고 4점짜리 정규공포나 요쪽 뒷부분 추정 여기 통계 쪽에서 4점짜리가 하나 나오잖아. 그 4점짜리로 낼 때인데 그걸로 내기에는 조금 약해가지고 최근에 기출이 안, 그러니까 출제되는 연도 보면은 최근에 출제되진 않았어. 나오면 땡큐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처음 두 번째 줄까지 보면은 무게. 이런 거 정확하게 쓰면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연속 확률 변수죠?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 그렇지. 그래서 이 무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까지 됐어. 자, 세 번째 줄에 뭐래 이제 무게가 442보다 크면 1등급이래. 여기다 표시를 하자고. 442 여기 있어요. 442. 442보다 크면 1등급이야. 여기가 1등급인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1등급 확률 구해볼까? 1등급 확률. 1등급 확률 어떻게 구해? 보긴 어떻게 구해? 표준화 시켜서 풀면 되는 거지 뭐. 1등급 확률 구하면 저는 표준화 잘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 0이고 표준화 시켜. 42, 50으로 나누니까 0.84겠죠? 자, 0.84보다 큰 확률 구하면 되겠지? 자, 표 보고 0. 여기가 0.3이네. 그러니까 1등급의 확률 구하면 0.2가 되겠죠. 5분의 1. P. 이렇게 P를 구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P를 바로 안 알려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규분포 문제 하나 푼 거야. 어디까지? 네 번째 줄까지 푼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줄부터. 100개 중에서 1등급이 몇 개 이상 이렇게 나왔지? 100개 중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 개수. 알겠어? 1등급 개수. 1등급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몇 개 중에? 100개 중에 1등급의 확률 얼마?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가 무게에서 개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P를 구했으니까 1등급의 확률을 구했으니까 이걸로 이하분포를 세팅을 했어요. 평균 1등급 개수의 평균이 몇 개야? 20개야. 분산은 16이고요. 근데 지금 계속 풀었던 문제들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분포 만들어서 평균이 20개인데 1등급에 평균 개수는 20개인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하 여기 24보다 큰 확률 구하시오 해서 Z가 1보다 큰 확률 표준화시켜서 계산해주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문제 호흡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정신없이 알아두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생기는 문제인지를 알아둬야 돼. 쉬운 버전은 여기 다시 이 하얀색에서 출발하는 게 쉬운 버전이고 조금 어려운 버전이 이 P를 안 알려줘서 이 P를 구해야 되는데 그 P를 이 정규분포로 구하게끔 문제를 보통 많이 줘요. 알겠니? 내신에서는 그냥 100% 나와. 내신에서는 100% 나오는 거고 수능에서 내기에는 조금 아까워. 수능에서 내기에는 이 정도가 4점짜리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출제를 수능에서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내신 준비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구성 상황을 보면 되고 요령은 그냥 저 상황인데 처음 배우고 할 때는 머릿속에 싹 와닿지가 않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순서대로 풀어라. 그게 제일 좋아. 그냥 한 두 줄, 세 줄 읽고 풀고 그 다음 두 줄 읽고 풀고 해서 그냥 순서대로 가면 저절로 풀려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야. 조건 막 해가지고 막 미적분이나 막 수투수원처럼 막 문제 호흡이 되게 길어가지고 요 조건을 써야지 막 요 조건 써야지 막 요 조건 써야지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차례대로 가.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문제 차례대로 읽고 두 줄 풀고 두 줄 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오면은 저절로 풀려요. 알겠지? 자, 41번 해봐.
자, 하나 정도만 해보고 넘어갈게. 똑같은 유형으로 42번으로 연습을 그냥 똑같이 해보자. 알겠지? 42번으로. 이거랑 똑같은 구성으로 된 문제야. 이거 하나 풀고 이제 추정으로 넘어갑시다. 딴게 또 있는 겁니다. 이거 뺐나? 아우 졸려. 어떡해. 물 마셔. 물 마셔. 아우 졸려. 순서대로 풀어. 위에 거 푼 거 순서대로. 졸려도 어떡해. 글씨 알아보겠어. 글씨 알아보겠어. 또 영상 저기 결석한 친구 있어서 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 있다가 또 혹시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놓쳤을 거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는 거 아니면 혹시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올려놓을 거니까 가야 돼 다시. 알겠지? 똑같은 문제였어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뭐야? 먼저 불량품 확률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줄게. 지금 푸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불량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무게가 정규분포지.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서버를 타면서 문제를 푸는 건 별거 아니지만 문제 풀 때 확률 변수가 뭔지 이런 것들 꼭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이 확률 변수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대충 풀면 나중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첫 줄, 두 번째 줄까지에 대한 정규분포 표현은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뭐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게 쓰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야 확률 변수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 무슨 소리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지금 요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가 무게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164보다 어떠면 작으면 불량품. 오케이.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찾자고. 여기서 이제 이거 빨리 표준화 시켜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줘라. 이 얘기인 거야.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0. 얼마야? 0.2가 되겠지. 이거는 계산하면 되지. 표준화 시켜가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P를 찾는 거야. 이 작업을 지금 한 거라고, 이 작업을. 알겠지?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 자, 불량품이 이제 물건이 몇 개? 이제 네 번째 줄 푸는 거야. 2,500개 중에서 이제 개수야. 이제 신발은 자, 2,5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야. 알겠지? 불량품의 확률이 50분의 1이야.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몇 개가 나와? 50개가 나와요. 2,500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자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게 불량품의 평균 개수가 50개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50개 세팅하고 마지막 줄 뭐래? 불량품이 64개 이하가 나올 확률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 64개가 있으면 64개보다 적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요 문제가 되는 거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알겠죠? 내신 정도에서 좀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고, 그래도 잘 정리를 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공부 내용을 했고, 아까 작년 기출 두 문제는 좀 중요하고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너희들이 풀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근 수능 기출 문제들, 4강 기출 문제 중에 하나만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이제 재작년 수능 30번에 나왔던 문제네요. 1259번. 네, 작년 말고 그 전년도. 이건 뭐 가정 아닌가? 재작년 3년 전이거나 2024학년도니까 2023년 수능 30번에 나왔던 문제네요. 학종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는 수능이랑 똑같은 시스템에서 봤던 문제들이야. 선택 과목일 때. 자, 정규공포 문제야. 그냥 정규공포 문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냥 정규공포 문제로 나온 거야. 한 5분 정도 잡고 풀면 될 것 같아. 5분 잡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한번 해볼까? 오분이 안 걸릴 것 같아. 5분 잡고 풀면 돼. 5분 잡고. 풀고 추적 나가자.
그치?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1, 표준 편차는 t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이렇게 있네. 여기가 이제 평균이 1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세 번째 쪽 OT보다 작은 확률이 2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대. OT가 어디 썼으면 좋겠어? OT가 그냥 딱 봐도 확률이 얼마보다 작은 확률이야. 지금 이 확률 변수가 요 값이지. 요 OT라는 값보다 작은 확률을 구했더니 2분의 1보다 어때야 되는데? 커야 된대요. 생각해봐라. 야, OT가 여기에 있으면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이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OT가 어디쯤에 있어? 이쯤에 있어야 돼. OT가 요쯤에 있으면 OT보다 작은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당연히 반절보다 더 왔으니까 2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OT가 1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T가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딴 게 아니고. 그치? 그 말뜻이 그 소리예요. 자, 요렇게 해서 T의 범위를 찾았고, 자,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해. 자, 요 X라는 확률 변수고 계속 저거 갖고 푸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야? 그냥 적당히 지금 t제곱 빼기 t 더하기 1에서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t제곱 빼기 t 더하기 1에서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사이에 요 확률 이게 가장 컸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표준화하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준 정비분포로 바꿔서 이제 계산해야지.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 자, 요 놈에서, 자, 평균 1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눠주면은, t제곱 빼기 t 더하기 1에서 평균 1을 빼고, 표준 편차 t로 나누니까, t 빼기 1로 가고요. 또 요 놈도 표준화 시켜주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지니까 여기가 t 플러스 1이죠. 됐지? 요거야, 요거. 근데 이게 어때야 된다고? 이게 최대가 돼야 된다. 최대. 이게 최대. 알겠지? 그럼 니네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뭐 당연히 여기 평균에다가 가장 높으니까 이 t 빼기 1이랑 t 더하기 1이 딱 그 0을 기준으로 대칭이면 너무 좋겠어. 그치? 0을 기준으로 대칭이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려면 t가 0이어야 돼요. t가 0이어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따가 가장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구간 길이가 이만큼 적분은 얘네들이 할 거니까. 근데 t가 0이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이 조건을 줬어. 5분의 1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t가 5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t가 0일 때가 이거거든. t가 5분의 1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밀려요. 5분의 1 넣어봐. 5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가 1이고 t가 0일 때니까. 근데 이제 밀려야 돼. 5분의 1이면 여기야, 여기. 그래서 t가 5분의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6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린다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밀려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밀리면 넓이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언제가 넓이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 딱 여기 출발점 5분의 1일 때가 최대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답이지. t 대신에 5분의 1 집어넣어서 빨간색 방향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때 쉬웠어. 이때가 확정이 쉬웠었고 미적이 어려워가지고 표점 차이가 아마 요때가 12점인가? 만점 표점이 얼마 차이 났더라? 8점인가 12점인가 났어. 엄청 많이 났었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은 이거보다 좀 어렵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조금만 쉬었다가 추정